일본에 갔을 때 혼욕탕을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예의도 바르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다. 인사선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야만적인 모습을 목욕탕에서 볼 수 있다니 굉장히 놀랐다라고 그 페리 제독이 미국에 가서 경험기에 섰습니다. 그것이 미국 전체에 알려져가지고 일본인들은 역시 야만하다, 이런 식의 인식이 일본 안에서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사임당하고 또 재미있는 신기한 일본 측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혼욕 문화가 당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혼욕탕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처음은 절이나 신사에서 그 가족탕으로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가족탕이기 때문에 남녀가 그냥 부부 그리고 가족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손님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식사 같이 하고, 이러한 문화에서 혼욕이라는 것이 시작되었고요. 그것이 또 대중화된 거죠. 그래서 처음은 남탕하고 여탕, 이것도 만들면 2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전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남녀가 그렇게 같은 탕위에 들어가지만 상당히 약간 어둡게 하는 그러한 혼욕탕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남녀가 들어가도 그렇게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에도 시대, 그러니까 17세기가 돼가지고 많이 상업적으로도 발전이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거기에서는 1층에서는 목욕탕, 2층에서는 말하자면 식당이라든가 혹은 현재로 말하면 그 안마할 수 있는 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오락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생겼습니다. 일본에 지금 그 사우나는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시작은 에도 시대였다, 17세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약간 외설적인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거는 먼저 유나라는 소녀죠. 그 유나는 손님들의 몸을 씻어주는 여성입니다. 그거는 남녀가 다 들어오니까 여자 손님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손님들에게도 머리도 감아주고 등에 때를 밀어주기도 하고요. 그럼 그 소녀 혹은 소녀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30대, 40대 정도까지의 여성들 중에서 유나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또 2층에 아까 이야기한 그 오락실에서 성적인 서비스를 하는 그런 문화도 에도 시대에는 이미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도 마부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하여서 혼욕탕은 괜찮지만 그런 외설적인 성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해서 강력하게 단속한 그러한 시기는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단속이 된 것이 아니었고요. 계속 그 에도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그 메이지 시대라는 근대화된 시대가 되어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같이 목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는 역사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일본인들도 느끼게 된 계기는 미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간 거죠. 이게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개국시키기 위해서 1853년에 처음으로 일본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여서 돈산 스호 조약을 맺자라고 일본에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1858년에 그러한 돈산 스호 조약이 맺어졌지만 그 사이에서 페리는 또 한 번 일본에 갔고요. 두 번째 일본에 갔을 때 혼욕탕을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예의도 바르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다. 인사선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가지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야만적인 모습을 목욕탕에서 볼 수 있다니 굉장히 놀랐다라고 그 페리 제독이 미국에 가서 경험기에 섰습니다. 그것이 미국 전체에 알려져 가지고 일본인들은 역시 야만하다 이런 식의 인식이 일본 안에서 확대가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하여서 정부 차원에서 혼욕탕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여서 입금한 남자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또 아직 왜냐면 갑자기 크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게 혼욕탕 아니다는 식으로 외국인용으로 그냥 보인 거죠.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아직은 혼욕탕이었어요. 그래도 역시 시간이 지나가면서 현재의 남탕, 여탕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금도 특히 여행지에 가면요, 혼욕탕 남아 있습니다. 온천에서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지금 20군데 정도 대단히 유명한 혼욕탕이 남아 있어가지고 저도 몇 번 갔습니다. 제가 가는 데는 다카라가와 온천이라고 하여서 도쿄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인데 그러나 전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은 굉장히 긴 타올을 주기 때문에 그곳으로 몸을 감고 그냥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그냥 보통 타올로 그냥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은 전혀 걱정할 그러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 그러한 혼욕탕이 20군데 정도 있는데요. 어떤 곳은 수영복을 입고 그냥 들어간다고 합니다. 혹은 전용 옷이 있어요. 전용에 거기에 가서 그냥 빌려주는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목욕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인데 남녀 혼욕탕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니까 스포츠웨어 같은 거 그냥 입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다 나체가 보인다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그래도 옛날에부터의 혼욕이라는 그러한 문화 지금도 일본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도 시대 때 혼욕탕 같은 문화가 발달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대중화된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남성들 중심의 문화 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도 시대에는 또 남녀가 들어가서 굉장히 민망한 행위가 있었던 그러한 그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아무래도 그 남성들의 문화로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단속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또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되면 에도마부도 단속했지만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갔던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하나의 에도 시대에 특히 그 에도 도쿄 중심으로 하나의 현재로 말하면 오락이었던 거죠. 일본 혼욕탕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굉장히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개방된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여성들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대로 아름몸으로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들을 보면 남성들이 훨씬 아름몸에 가까운 거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다카라가 온천이라는 데서는 저녁 식사가 굉장히 별미입니다. 예, 그 1박 하면 거기서 저녁을 먹잖아요. 거기는 그 콤의 고기가 나와요. 콤. 그래서 가면 콤들이 우리 속에서 사육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콤들이 많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살아있는 진짜 콤들이에요. 그런데 1박 했더니 그 밤에 콤의 고기가 나와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그냥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콤의 고기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혼욕탕하고 별개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러한 콤의 고기를 먹는 데가 많이 없어요. 일본에서. 그런 면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다카라가와 온천이 유명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혼욕탕입니다. 일본에서 가족 중심의 목욕 문화가 생기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먼저 욕조가 집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본에서 맨션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라든가 혹은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또 새롭게 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 욕조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욕조가 있는 아파트라든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냥 샤워실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거의 90%, 95% 이상이 욕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인들이 역사적으로 탕에 들어가는 목욕, 욕조에 들어가서 느긋하게 좀 편하게 목욕을 하는 그러한 습관이 아주 옛날부터의 전통이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이것은 하루의 피로가 샤워로서는 안 되고 욕조에 들어가야만이 피로가 풀린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큰 욕조가 있으면 어머니하고 아이가 작은 진짜 꼬마였을 때는 어머니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그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가 돼도 그냥 습관으로 그냥 그 남자아이라고 해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가족으로서는 좀 이상하지는 않죠. 그래도 중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온천에 가면 지금도 가족탕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작은 욕조가 몇 개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가족탕을 운영하고 있고요. 혹은 아주 큰 욕조라고 해도 다 빌릴 수가 있어요. 시간 30분이라든가 제한해가지고 그러면 그때 가족으로 거기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현재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은 많이 이용했습니다. 서구권 문화에서 보면 일본은 성에 대해 개방적인 느낌인데 그런 문화가 형성된 배경이 있을까요? 물론 유럽에서도 남녀 혼욕탕이라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페리는 유럽 쪽의 문화도 잘 몰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말하자면 아무래도 그런 곳에 상당히 엄격한 종교라든가 발전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의 그 종교는 불교인데요. 그렇죠. 불교는 그 남녀의 그러한 그 성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불교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호모섹슈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성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일본이 옛날부터 습하잖아요. 매일 목욕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느낌 자체가 안 좋다. 땀으로 많이 흘리니까. 그러니까 목욕 문화가 발전되었고 그런 면에서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본 집으로 가면요. 목욕을 하고 산반신 그냥 아무것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거는 남성이에요. 여성 아니라 남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조금 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광경을 일본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